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는 다음 세대가 좀 더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 샌디 호치키스의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책에서 도움을 받아서 전달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자칫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아이의 양육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내 아이는 특별하다. 무엇이든지 가질 만하고 어떤 경험이나 혜택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물론 아이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응당 그 개체성을 존중받고 친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해서 남들까지 그렇게 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은 분리된 존재이며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 못하는 자기애적 실책에서 비롯됩니다. 내 아이가 특별해야만 된다고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타인이 자신의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비추어주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이는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실패는 항상 부정적이기만 한 경험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모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은 살아가는 동안에서 따라다니는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를 고통으로부터 차단하면 할수록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인생의 위기를 거침으로써 더욱 강해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부모의 격려와 응원으로 살아갈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좌절감, 상실감, 실망, 외로움, 지루함, 시기, 죄책감, 분노를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승자와 패자, 선과 악, 자기 충족과 의존, 주는 자와 받는 자, 강경한 주장과 다정한 공감이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알게 하는 아이로 키워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좋은 것이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이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면 나의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되고 그 때문에 내가 불행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 처음부터 희생하지 않겠다. 이런 사고는 아이를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아이의 욕구와 관심을 놓치게 됩니다. 부모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른의 권위를 내세워서 아이들의 행실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적당한 훈육이 아닌 권위를 앞세운 혼내기는 아이에게 창피만 주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아이가 유년기 초반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능함이나 위대함에 대한 유아적인 생각이 쪼그라들면서 나르시시즘의 거품이 빠질 때 찾아오는 수치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상황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도움이 되는 부모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모는 옳고 진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올바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요컨대 아이에게는 자기 통제력이 있고 언행이 일치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는 이상화된 부모의 가치들을 내면화하면서 의식을 발달시킵니다.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바란다면 아이에게 CCBB를 가르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아이가 존경할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아이에게 공감하는 것은 곧 아이를 친구처럼 대하고 나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며 아이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몽땅 털어놓고 나의 과거의 오점이나 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까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아이의 실질적인 욕구와 발달 단계에 맞는 능력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 아이만의 독특한 리듬과 기질, 그 시점에서 아이가 무엇을 처리할 수 있고 무엇을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가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가 경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경계의식이 확고하여서 아이를 허물없는 친구나 같은 어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른처럼 대하면 아이는 자기가 부모와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때문에 아이의 고유 역할은 밀려나게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다루기 좋아하는 부모는 종종 아이가 부모의 권위든 다른 어른들의 권위든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위대하고 전능한 기분을 아이와 공유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른아이로 만든 결과이며 부모의 욕구로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욕구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여섯째로는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어른들처럼 억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영화, 책, 광고, 핸드폰을 통해 노출시키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계를 정하려는 부모 노력에 힘입어 아이는 자기 방어적인 울타리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발달상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보호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아이에게 어른 세계의 사랑과 애정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이에게는 지나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성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받는다면 정서적 근친상간의 위험이 있어서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되어서 성적으로 조숙한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자주 말해주고 규칙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게 하는 부모. 아이는 자기를 믿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고 경쟁의 해로운 효과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모입니다. 자신감은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를 해보고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존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받는 아이는 자기만의 능력을 발견하고 요령을 깨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설프게 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그런 경험은 또 그 자체로 배움이 되어서 아이가 더 강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잠재적으로 도와줍니다.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모는 그러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이 가치를 인정받으며 아이가 실망감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사랑 말고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관성, 생활의 틀, 자신과 타인의 명확한 경계, 공감 어린 반응, 어른다운 어른, 집안의 규칙, 자기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이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 놀라고 상처받고 병들었을 때 누가 위로를 해줄 것인지, 위험에 빠질 때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누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인지, 점점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칠 것인지, 부모는 이러한 모든 구조를 제대로 세우고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세대를 만들므로써 부모는 아이의 나르시즘을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나르시스트가 아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